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YS 파트너스 이각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문제적 섹터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대 K푸드 수출, 올해는 14조 5천억 원이 목표입니다. 특히 라면이 앞장서는 가운데 삼양식품의 매출 중에서도 수출 비중은 74.6%로 급증했는데요. K푸드는 북미, 아시아뿐 아니라 러시아, 중동까지 영토를 넓힙니다. 하반기 음식료주는 더 맛있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맛있는 그 음식들의 사진을 좀 보고 왔습니다. 음식료 쪽이 수출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하반기에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수출과 함께 지금 또 뭐 캐대언부터 해서 포크네 셰프까지 여러 가지 콘텐츠 쪽에서도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반기에도 음식료 관련주들이 쭉쭉 주가가 더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그 라면 섹터 자체가 지금 1년 넘게 네. 시장에서 주도주로 자리를 잡았었거든요. 정확히 작년 5월 달에 삼양식품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점상한가 가면서부터 네. 거의 1년, 거의 4개월 정도 주도로 자리 잡고 있다가 지금 7, 8월에는 사실 조금 모멘텀이 약했습니다. 수출 데이터를 이제 확인되면서 이러면은 3분기 실적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다시 지금 9월 20일까지의 그 잠정 수출 실적을 보면 라면의 그 수출 데이터가 전월 대비했을 때 16% 정도 좀 급증했고요. 일별로 환산했을 때는 가장 좋았던 올해 5, 6월보다도 지금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9월에 라면 수출량이 수출 금액이 사상 최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그 라면 시장에서 이제 가장 같이 함께 주목받는 게 이제 불닭에 대한 소스, 뭐 S&D랑 MSC가 이제 같이 수출하는 물량들 이 부분도 전월 대비 12% 증가하는 양호한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제 곧 9월 마감하고 나면 3분기 실적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다시 한번 또 서프라이즈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수치 실적으로 증명을 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기대할 만한 부분이 주가상으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라면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앞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라면 하면 대표적으로 삼양식품과 농심 쪽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닭볶음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삼양식품이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면비디아라고 하더라고요. 엔비디아랑 면 합쳐서 삼양식품 과 농심 중에서 투자 매력도를 따진다면 어디가 더 우위라고 좀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양식품이 너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약간 피곤할 정도로 되게 오랫동안 상승해 왔고 그리고 이제 불닭에 대한 노출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들이 나와도 그건 원래 좋았잖아라고 이제 하면서 갑자기 이제 캐대언과 농심이 콜라보하면서 이제 그 제품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캐대언이 오늘 아침에 나온 빌보드 차트에서 또 다시 1등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일단은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농심이 그 콜라보한 제품을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에서 불닭볶음면은 삼양식품 거밖에 없지만 지금 뭐 이제 라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캐대언이 붙은 라면은 되게 유니크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거나 농심이 자체적인 그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자기네들 제품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 지금 일종의 계기를 한번 만들었는데 이거를 과연 실적을 얼마나 길게 롱텀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 끝난다라고 보면 사실 예전의 밸류에이션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농심이 얼마나 그 부분에 오히려 그냥 돈만 쓰고 끝냈다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잠깐 이슈 받고 말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전반적으로 농심의 라면 그러니까 그 캐대언에 나왔던 그 컨셉을 가지고 시장에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다라고 보면 뭐
삼양식품 밸류에이션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어느 정도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농심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뒤처져 있었는데 이번에 캐대원과의 콜라보 제품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 됐을까 성과는 우리가 3분기 또 4분기 실적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성과를 보면서 농심의 향후 방향성까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라면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봤는데요. 음식료주 안에서도 또 다른 먹거리들 참 많습니다. 주요 종목들 지금 기술적인 자리도 궁금하고요. 관심주도 궁금하네요. 어떤 거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국내 음식료에서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 불닭밖에 없습니다. 어제 예. 그 SNS 상에서 많이 돌았던 게 이제 영국의 리버풀에 있는 어떤 편의점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또 불닭 먹으면서 막 서로 매워가지고 우유 먹고 뭐 이런 네. 영상. 그러니까 사실 불닭은 삼양식품 자체적으로 마케팅비를 크게 태우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계속 자가 발전하는 그런 형태로 브랜드를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국내 대표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일단 농심은 이제 싸다라는 게 이제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싸지만 오래 기다릴 수 있다라는 분들은 농심을 선호하면 될 것 같고, 약간 모멘텀을 쫓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뭐 삼양 쪽으로 좀 집중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소스 쪽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원래 S&D가 대표 소스로 그렇죠. 알려져 있는데 지금 8월 달에 MSC가 공시를 통해서 1,456억 투자하면서 전체 자기 자본의 거의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시설 투자를 감행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캐파가 2배 정도 늘 수 있다는 측면은 향후 2년, 3년 안에 매출액이 2배 정도 늘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시설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음식 쪽에서 대장은 뭐니 해도 삼양식품인 것 같고요. 또 여유 있게 지켜본다면 농심, 소스와 관련해서는 우리 MSC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품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이폰 17 초기 판매 호조로 애플 주가는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죠. 수요 급증에 애플도 기본 모델의 생산량 30% 확대를 주문한 상황. 삼성도 이에 질세라 갤럭시 S25 FE 국내 출시에 나섰죠. 부품주로의 낙수 효과 기대도 커지는데 관련주 지금부터 모아볼까요?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예뻐서 저도 조금 전에 고민 좀 하다가 들어왔거든요. 휴대폰을 바꿔야 되나 이렇게. 아이폰 17이 생각보다 너무 흥행이에요. 너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주로의 기대, 낙수 효과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면 부품주의 상승 랠리도 어제도 사실 좋았었어요. 이게 계속해서 주가 우상향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아이폰을 공개한 날 애플 주가는 한 3% 정도 빠졌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계속해서 이제 올랐는데, 이게 지금 2007년에 아이폰 3GS 제품이 나온 이후로 지금 거의 18년, 네. 19년 가까이 되는 동안 이틀 주가 상승분이 가장 좋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좀 임프레시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주가 6.6% 올랐으니까 애플 시가총액 감안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고, 지금 시장 예상치는 아이폰 17의 수요가 16보다 오히려 10에서 15% 증가했다. 그러니까 첫날 나온 제품들 보고 별다른 게 없고 약간 카메라 모양도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네. 반응하면서 주가는 3% 정도 빠진 거였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더 각광받고, 특히 이제 아이폰 17 에어 같은 제품들은 굉장히 얇게 슬림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반응도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좋아 버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애플 자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고, 이거 관련된 이제 밸류 체인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교체 수요도 너무 많은 상황이고요. 또 이번에 신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호평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부품 쪽으로의 기대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뭐 어제장에서도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 확인됐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이폰 17에 맞서서 삼성도 같은 날에 또 국내 출시를 했죠. S25 FE가 나왔습니다. 플래그십 성능을 가지고 있는 보급형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을 스마트폰 대전의 승자는 누가 될까? 이거 어떻게 좀 점쳐보세요? 네, 일단 둘의 시장은 이제 완전히 갈라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경우는 약간 중저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S25가 이제 아이폰 17이랑 그렇죠.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아이폰 17도 그렇고 갤럭시 S25도 그렇고 요번 제품들이 약간 특이점이 온 것처럼 되게 잘 나왔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보통 스마트폰 사이클이 2년 주기였는데 지금 점점점 더 길어서 3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이폰 17 이전에는 13이나 14였는데 거기 있는 고객들이 지금 이번에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S20이 약간 특이점이 셌던 제품인데 맞아요. 지금 25니까 21에 그 썼던 분들이 지금 25로 좀 빠르게 좀 네.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의 그로스가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이번 사이클에서 조금 괜찮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최근에 반도체 되게 좋다고들 하는데 반도체 생각보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스마트폰 수요가 괜찮다라는 점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관련된 이 시장 자체에 좀 활기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는 좀 휴대폰을 바꿔봐야겠다라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도 활기가 돌 것 같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식품주와 그리고 휴대폰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 안에서도 어떤 종목 제일 좋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뭔가 스마트폰 쪽일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근데 일단 지금 애플 하면 이제 확실하게 시장에 인지돼 있는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LG 네. 이노텍이 아이폰 관련해서 가장 이제 실적 모멘텀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보면 주가가 조금 올라온 것처럼 보는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길게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일단 고객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객사는 애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점유율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장기 하락 추세였는데 그 안에 이게 이제 빠질 만큼 다 빠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빠질 만큼 다 빠졌고 그 안에서 이제 전체적인 아이폰 판매량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품 믹스가 개선되면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바닥은 지났다라는 컨센서스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으면서 LG노텍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되게 안 좋았는데 2분기 네. 실적 바닥으로 하고 지금 3분기는 대략 한 1,600억 내외의 그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 보면 1,700억 이상, 거의 1,800억 가까이도 2분기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네. 계속 나오면서. 근데 사실 요 숫자는 아이폰 17이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이미 출시하기 전에 shipping했던 물량들에 대한 실적이기 때문에 지금 아이폰 17이 이렇게 생각보다 더 잘 팔리면 4분기 실적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 지금 3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 LG노텍 단기적으로 좀 올랐지만 네. 더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LG노텍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 2.5배, PBR 2.5배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서 0.8배, 0.9배에서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굉장히 싸고 장기 바닥은 찍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좋아지는 것만큼 실적은 계속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주가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한 23만 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기 이상으로 보면은 과거의 고점이었던 뭐 1.5배, 2배까지는 무리가 있겠지만 한 1.23배까지, 1.23배라고 하면 여기서 대략 한 30-40% 정도 더 업사이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LG 이노텍입니다. 목표 주가는 23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